이렇게 보시면 지금 현재 이제 전체적으로 또 초록색 뭐 약간 얼룩덜룩하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초록색의 또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이더리움이 지금 짙은 녹색을 보일 정도로 6.6% 정도의 상승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더리움의 움직임이 좀 무엇보다 반갑지 않나 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또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제가 오전에 캡처를 했었을 때랑 지금이랑 뭐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진 않아요. 그런데 뭐 제가 영상을 찍고 나서 오히려 좀 하방으로 좀 떨어지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따가 전체적인 흐름을 또 살펴보기로 하고, 일단 먼저 이 트럼프도 좀 버블을 원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간밤의 그 움직임을 통해서 트럼프가 확실히 이 버블을 원하는구나 라는 것을 또 포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알트들이 현재까지 어느 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 과연 지금 어디까지 온 것일까, 전반적으로 지금 알트들 이 토털 2, 토털 3, 또 아더스 시청까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리플, 지금 이제 4,000원까지 또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가 저는 진짜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또 생각을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또 드리려고 합니다. 시작을 해보면은 어제 이 미 증시와 또 트럼프는 좀 특별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제가 지금 제목으로 적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일단 이 S&P 500의 히트맵을 보시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좀 초록색의 상승으로 좀 마감을 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약간 이 빨간색이 보이면서 얼룩덜룩하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좀 초록색이 많았다라고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3대 지수로 본다 하더라도 다우존스가 0.5%, S&P 500도 0.3%, 나스닥도 0.2%의 상승으로 또 마감을 했습니다. 공포지수, 이 빅스 지수라고 하죠. 어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 정도 하락을 하면서 지금 현재도 한 17포인트 정도 되니까 여전히 이 중앙평균값 이하에 지금 위치해 있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 어제 이 미 증시가 상승으로 마감을 했지만, 그런데 이 S&P 500의 일봉 차트를 또 보시게 되면은 요 아래 꼬리가 지금 이렇게 좀 길게, 뭐 아주 길진 않지만 그래도 좀 길게 달리면서 그럼에도 또 양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0.3% 정도의 상승으로 마감을 한 것인데, 그렇다면은 이 아래 꼬리가 길게 단체로 상승 마감을 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제가 이렇게 또 써놨지만 변동성이 좀 있었다 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아래 꼬리를 또 달릴 정도로 그냥 어떠한 일이, 어떤 변동성이 있을 만한 일이 있게 됐느냐, 그러면 또 이것을 보시게 되면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래서 제가 주요 지금 그 이벤트를, 뭐 이벤트도 아니지만 좀 이슈 그 사항들을 시간대별로 준비를 했거든요. 그 시간을 보시게 되면 7월 16일 그 시간은 23시 57분이니까 자정을 이제 3분 앞두고 나서, 그러니까 어제 자정 무렵이었어요. 이 트럼프가 공화당 의원들의 파월의 해임 여부를 물어봤다라는 요 소식이 지금 CBS 방송을 통해서 나왔다라고 이렇게 또 전해지기도 했었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자정이 조금 넘어서 18분쯤에 백악관 관계자가 트럼프가 곧 파월을 해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능성이 있으며 구체적인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이런 소식이 또 나왔었는데, 또 그로부터 인해서 대략적으로 한 14분 뒤네요. 이제 뉴욕타임즈에서 트럼프가 파월의 사임 요구 서한 초안을 작성을 했다라는 이런 얘기까지 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처음에는 트럼프가 해임 여부를 이제 공화당 의원들에 물어봤는데,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이제 그 백악관의 관계자가 파월의 해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이 관계자, 아무래도 이 백악관 관계자가 말을 했으니까 좀 더 신빙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또 얼마 또 지나지 않아서 이제는 심지어 뉴욕 타임즈에서 이 초안까지, 그러니까 사임을 요구하는 지금 작성을 했다라는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게 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5분봉의 움직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자정 무렵에서 거의 한 1시 이전까지 이런 소식이 지금 좀 연달아서 나오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파월 해임설이 퍼지게 되면서 이런 급락이 또 발생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급반등이 나왔죠. 급반등이 나오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이냐면 이것을 보시면 트럼프의 불끄기 발언 해가지고 그 시간이 12시 58분이니까 1시를 2분 앞두고 나서 트럼프가 파월 해임의 계획이 없다 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계획이 없다라고 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한 것인데, 그러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급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결국에는 장 시작을 여기서 했는데 여기보다 지금 조금 올라선 채로 해가지고 한 0.3%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으로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트럼프가 이 증시 움직임에 매우 지금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이 해임설이 좀 퍼지게 되면서 갑작스럽게 또 이 증시가 또 빠지게 되니까 이 트럼프가 오래 걸리지도 않아서 바로 지금 그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이 해임설은 아직 계획에 없다라고 직접적으로 또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시장에 반등이 나왔던 것인데, 이것으로 봤을 때 이 트럼프는 증시 움직임에 매우 지금 신경을 쓰고 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 영상에도 한번 또 말씀을 드렸어요. 이 트럼프의 그 성향이 쇼맨십도 있고 또 과시욕도 좀 있고, 그리고 또 성공지향적이고 또 결과를 중시하는 그 경향을 가지고 있어서 일단 객관적으로 딱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이 증시밖에 또 없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이제 매일매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는 이 증시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앞으로도 반응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제도 고스란히 그런 움직임을 좀 보였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 월요일 14일날 방송이었어요. 라이브 방송 때 그때 그 자료를 제가 지금 캡처해서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이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트럼프는 해임이 아닌 사임을 원한다. 그러니까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해임이 아니라 사임을 하더라도 사임을 유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보시게 되면 어제 이 트럼프가 인터뷰를 또 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파월을 해임하게 되면은 시장에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길,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나오게 됐느냐? 지금 여기 보시면 리얼 아메리카 보이스라는 이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약간 좀 극우 매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터뷰에서 파월 의장을 해임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그 질문에 이 트럼프가 뭐라고 구체적으로 대답을 했었냐면은, 그가 사임하고 싶어 하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건 그의 결정에 달려 있다. 내가 그렇게 하면 시장이 혼란스러워질 거라고 한다. 그러니까는 시장이 혼란스러워질 것이,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파월이 해임이 아니라 스스로 그냥 자리에서 내려오는 이런 사임을 지금 원한다 라고 또 이렇게 또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사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 기사도 이 트럼프가 파월의 사임을 환영을 하지만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부동산이 폭발할 것이다 라고 또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 얘기도 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극우 성향의 매체 리얼 아메리카 보이스에서 이 얘기까지도 했다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미국 경제는 강하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게 되면은 부동산도 화랑이다. 그래서 파월은 멍청이.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노골적으로 이렇게 비하까지 하고 있죠. 비하 발언까지 하고 있고, 금리를 1%대로 이제 내려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도 계속 반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근데 지금 딱 집어서 부동산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과연 금리를 낮추게 되면 이 부동산만 상승을 할까? 당연히 이 증시도 상승을 할 겁니다. 근데 이 트럼프가 저는 일부러 이 증시는 얘기하지 않고 부동산이 폭발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증시 상승의 이 이슈는 이 트럼프의 하나의 치적으로 또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추후에 금리 인하가 되면서 부동산뿐만 아니라 증시까지 이제 크게 또 상승을 하게 된다면, 이제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이 관세 정책을 통해서 경제는 더 좋아졌고 이 미 증시는 폭등을 했다. 이런 스토리로 아마 이 트럼프가 자신의 치적을 또
늘어놓을 것으로 또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제 이런 이 부동산 발언은 어떻게 의도적으로 좀 증시는 빼놓고, 그러니까 부동산 얘기를 하면서 은연중에 이 증시도 또 내포를 하겠죠. 어쨌든 이 트럼프가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부동산 폭발을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트럼프는 이 버블을 지금 원하고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11월이죠. 내년 11월에 이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 트럼프가 확실하게 뭐 성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또 공화당이 이 중간 선거에서 승기를 또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 11월 이전까지는 아무래도 좀 시장에 좀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금리 인하가 지금 점점 좀 늦춰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7월 이 금리 인하는 현재 뭐 90%가 넘겼고, 9월 같은 경우도 이제 한 70%까지 받다가 뭐 60%까지 내려왔다가 이제는 50% 정도까지 또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낮춰졌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아직 50%의 그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근데 점점 이제 또 시장은 그 기대치가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금리 인하가 과연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이 어느 순간에는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그 시그널이 확실히 좀 나타나는 시점은 분명히 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그널이 될 것이 뭐 파월이 진짜 정말 중간에 사임을 할지 뭐 모르지만, 어쨌든 이 금리 인하의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 버블이 저는 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이 트럼프는 버블을 원하고 있다라는 것은 확실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는 버블을 만들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이끌어내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솔직히 코인들이 먼저 지금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지금부터가 버블이 생기게 되면은 어느 정도 그 기간을 갖고 상승하게 되는데, 지금부터가 정말 크게 상승하는 그 시점인지 아니면 뒤에 나오는 시점인지 약간은 또 확신할 수 없는 그 단계이긴 하거든요. 어쨌든 이 버블은 무조건 저는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시점이 언제일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트럼프는 이 버블을 만드는 그 과정을 계속적으로 좀 빠르게 원하지 않을까 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맞춰서 좀 이 장 상황을 대비를 하고 또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을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도 지금 뭐 버블 준비 잘 하고 계신 거잖아요. 저도 지금 추가적인 매수는 이 비트코인만 계속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트는 일단 저는 다 세팅이 좀 끝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알트는 뭐 지금 뭐 저점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근데 뭐 굳이 지금은 알트 하기보다는 그냥 저는 또 계속 이 수량에 집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수량을 이제는 좀 집중을 해야겠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야 비트코인 1개를 조금 넘게 모았어요. 그러니까는 뭐 마진이 좀 부족하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1개만 가지면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1개 가는 것도 이제 결코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1억 5천이 훨씬 뛰어넘는 금액이기 때문에 1개 갖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조금 더 이제 비트코인에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는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비트코인은 웬만해서는 뭐 진짜 큰 버블이 오지 않는 이상 매도할 생각은 없다. 그래서 1개는 일단 가지고 갈 생각이다 라고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변함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알트들이 어디까지 온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안 그래도 지금 이미 이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으니까 이더리움의 큰 상승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니어스 법안 같은 경우가 스테이블 코인 그 규제 법안이잖아요. 그래서 이 스테이블 규제 법안이 통과하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뭐 은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기업에서도 이 스테이블 발행에 대한 그 가이드라인이 또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이더리움이 상승할 수 있는 그 이유로 볼 수가 있는 것이,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할 때, 그러니까는 스테이블 코인이 만들어질 때 보통의 경우가 이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더리움의 상승 가능성을 좀 크게 본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이라도 지금 이 이더리움이 조금 더 큰 상승이 나오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알트코인 어디까지 온 것인가 본격적으로 체크를 할 거거든요.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까지 체크를 하면서 토털2, 토털3와 아더스 시총까지 체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이 알트코인의 흐름이 어디까지 온 것일까, 이 부분을 말씀을 또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부터 시작을 해보면은, 일단 이것이 지금 1시간봉 차트거든요. 수요일날 이제 어제 해가지고 쭉 상승하는 좀 흐름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120K를 한때는 또 터치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 120K의 그 저항에 맞고 지금은 다시 좀 내려온 상황이다 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그 흐름으로 제가 일단 이번은 약조정을 또 예상을 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서 뭐 1차 지지대를 깨는 그런 흐름이 나오기보다는 약조정으로 끝난 다음에 그 뒤에 조금 더 큰 상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깊은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 부분을 또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흐름대로 현재는 또 흘러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뭐 확실하게 그렇게 따라간다라고 볼 수 없지만, 그럼에도 일단 1차 지지대는 또 지켜주고 있고, 이 상황에서 이 120K를 좀 돌파를 해서 좀 지지받는 움직임이 나오게 된다면 지금의 이 조정, 약조정의 마무리 국면으로 좀 진입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은 이 120K를 넘어서느냐, 그곳을 중점적으로 바라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일봉 차트로 좀 보시게 되면은, 일단 고점 대비해가지고 윗꼬리를 좀 길게 달고 아랫꼬리를 달면서 요 폭이 지금 한 마이너스 6%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일본 같은 경우가 0.74%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저점은 좀 높아지고 있지만 고점도 지금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고점을 높여가는 흐름이 나와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 약조정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 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0.74%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지만, 그런데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진짜 좀 의미 있는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죠. 지금 어제 같은 경우가 제가 써놨어요. 7.4%에 무려 7.4%에 상당히 좀 큰 상승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더리움의 상승세가 좀 매섭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무래도 이 지니어스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뭐 물론 지금 또 새벽에는 투표에 이제 통과가 됐다가 결국에는 또 넘어서지 못했다, 부결됐다라는 소식이 들렸는데, 근데 아직까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뭐 투표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확히 지금 우리가 이 의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일까지, 이 금요일까지는 조금은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지니어스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면서 이 이더리움의 이 상승세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이더리움의 또 BTC 페어, 요것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나서 어제도 지금 상당히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 달러와 비슷하게 지금 그 상승폭이 6.64% 정도 어제 하루 동안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살짝 내려오긴 했는데 또 마찬가지로 버거타임 되면 또 모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니어스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하게 되면 또 더 큰 이 상승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현재 그 추세로 봤을 때 지금 뭐 그 기울기가 점점 그 기울어지고 있죠. 그래서 일단 이 이더리움의 상승세가 상당히 좀 매섭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이 상승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이 알트 시총은 어떻게 또 움직이고 있느냐, 그것을 토털2 차트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털2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만 제외를 한 것이니까 이더리움을 포함한 알트 시총으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토털2 같은 경우는 간헐적으로 계속 또 말씀을 드렸어요. 작년 12월 요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남은 그 과제를 작년 3월의 고점, 여기를 지금 넘어서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넘은 지 며칠 됐죠. 그리고 요 51선과 200일선을 어제 날짜로 지금 이 골든 크로스가 저기 나오게 됐거든요. 51선과 200일선의 골든 크로스가 어제 날짜로 지금 나오게 됐고, 그래서 남은 것이 12월 고점,
그 다음에 이 2021년 올타임 하이, 요 고점이 그러니까 크게 차이 나지가 않아요. 여기를 가야 되는 것이 현재 그 과제다라는 것을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골든 크로스가 발생이 됐으니까 현재 그 순서로 봤을 때 21선, 51선, 201선, 301선, 121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는 다 정배열이 됐는데 요 121선이 아직까지 제자리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1선이 201선 위에까지 와야 되는데 지금 이 121선이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 이 상승의 기울기가 결코 뭐 낮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의 상승의 기울기로 계속 가게 된다라면 제가 쭉 해보니까 한 요 정도 되겠죠. 그렇다면은 지금 아래 요 날짜를 보시면 한 8월 이제 한 초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121선이 201선 위로 올라가게 되면서 한 8월 한 초 중순쯤에는 완벽한 이 정배열을 또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털2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이 좀 힘을 내게 되면서 작년 3월의 고점을 넘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다시 한번 좀 달러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작년 3월의 고점이 작년 12월의 고점하고 또 일치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이더리움은 작년 3월의 고점을 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작년 3월의 고점을 넘는 것도 한동안 힘들어 하다가 최근에 좀 이제 작년 3월의 고점을 넘기게 됐는데, 그런데 토털3 이 차트는 또 어떻게 되느냐. 토털3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까지 제외를 한 거거든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까지 제외한 알트 시총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토털3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을 제외를 했으니까 아무래도 이더리움이 조금 힘든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작년 3월의 고점을 이렇게 봤을 때 이번에 긴 그 조정장을 통해서도 이 작년 3월이 어떻게 보면 좀 지지대의 역할을 했다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3월에 요 고점, 요 아래에서 움직였던 적이 뭐 물론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많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올라서게 되면서 살짝 깼다가 다시 올라오게 되면서 지금 계속 이 작년 3월에 요 고점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토털3의 남은 과제는 무엇으로 볼 수가 있느냐. 작년 12월 요때부터 쭉 이어진 요 하락 추세선을 아직까지 또 돌파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토털2 같은 경우는 요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하면서 올라왔는데, 토털3 같은 경우는 요 하락 추세를 아직까지는 또 돌파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 추세를 좀 돌파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 과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과제는 무엇이냐. 요 토털3의 요 주요 이평선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21선, 201선, 51선, 301선, 121선 이렇게 있거든요. 뭐 토털2보다는 약간 좀 어지럽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1선이 제일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 이 51선과 201선에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좀 많이 또 근접을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1선도 이 201선 위로 또 올라와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지금 301선과 121선, 121선이 지금 한창 제일 밑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21선도 올라오는 것을 감안을 했을 때, 그러니까 51선과 201선은 머지않아서 한 7월 말쯤에는 이 골든 크로스가 예상이 되는데, 완벽한 골든 크로스가 되려면은 이 121선이 또 201선 위에까지 올라와야 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8월 달로 예상이 되지 않나 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토털2 같은 경우도 8월달 정도쯤에 완벽한 정배열이 완성이 되잖아요. 근데 완벽한 정배열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상승의 추세가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러니까 완벽한 정배열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어느 정도의 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혹자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정배열, 뭐 이평선들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후행성이지 이것이 앞으로의 상승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이평선이 모아진다는 얘기는 지나온 과거를 통해서 그 발자취가 모아진 것이지 뭐 앞으로를 예상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추세라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배열이 만들어졌다라는 그 추세는 지금의 추세가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추세가 어느 정도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8월 달에 토털 2, 토털 3 이 정배열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추후의 상승도 기대를 하면서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을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제 남은 과제는 2021년 올타임 하이, 여기를 또 넘어서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토털 2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여기 있으니까 앞으로 얼마나 상승을 해야 되느냐, 지금 대략적으로 한 24% 정도 상승을 해야지 이제 2021년도 올타임 하이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하는데, 토털 3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여기 있으니까 보시면 지금 현재 15%니까 이 토털 3가 조금 더 이 올타임 하이까지 가깝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털 2보다 어떻게 보면 토털 3가 조금 더 나은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렇다면은 이제 요 아더스 시총도 보시게 되면, 이 아더스 시총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상위 이 10개 코인을 제외한 알트 코인 시총이다 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상위 10개를 제외를 했다라는 것은 메이저 코인을 제외를 한, 뭐 이것을 자발트라고 보기엔 어렵지만 어쨌든 메이저를 제외한 나머지 이 코인들의 시총을 요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써놨어요. 갈 길이 제일 먼 아더스 시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제가 7월 초에 라방으로 이 아더스 시총을 말씀을 드렸을 때가 한 요때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3월의 고점까지 토털 2 차트 같은 경우는 이때 당시는 12%의 상승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더스 시총 같은 경우는 58%의 상승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가 7월 초였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 토털 2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도 보여드렸다시피 이 작년 3월의 고점을 또 넘어서게 됐잖아요. 근데 이 아더스 시총은 아직까지 한참 또 남았습니다. 그래서 요 당시에는 지금 58%의 상승이 필요했는데, 그렇다면 현재 시점은 몇 %의 상승이 필요하느냐? 그럼 보면 지금 현재 요 정도잖아요. 요 정도로 보게 된다면 지금 한 28% 정도, 그러니까 거의 한 30% 정도 상승이 나와야 그래야지 이제 작년 3월, 그러니까는 올타임 하이도 아니고 작년 3월의 고점을 올라서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아더스 시총은 좀 갈 길이 멀다. 이 얘기는 메이저 코인이 아닌 이상 지금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딱 이것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것이 지금 300일선이 제일 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모든 이평선 중에, 우리가 체크하는 모든 이평선 중에 300일선이 가장 위에 있다라는 얘기는 단기적으로 얼마나 지금 힘든 시기를 겪었는지 이것만 봐도 또 느낄 수가 있지 않나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7월 초 라방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작년 11월 요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는 미 대선이 있고 나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방아쇠가 또 당겨주게 되니까 단숨에 이렇게 크게 올라서게 된 거잖아요. 아직까지 좀 갈 길이 멀어 보이긴 하지만 큰 어느 하나의 이 방아쇠만 나오기만 한다면 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서 쉽게 이렇게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이 기울기가 상당히 또 가파르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여기서 이렇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간만 어느 정도 우리에게 좀 주어지기만 한다면 충분히 이 아더스 시총 역시도 작년 3월을 넘어서 또 2021년 올타임 하이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또 이제 결론으로 내릴 수가 있는 것이, 현재로 봤을 때 토털 3의 차트가 현 시점에서는 가장 낮다라고 또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토털 3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을 제외한 이 알트 시총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이것을 해석을 했을 때 이더리움을 제외한 상위 10개 코인의 그 퍼포먼스가 지금까지도 괜찮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지난 이후 조정장 때도 이 메이저 코인 10개, 상위 10개 드는 이 코인들 덕분에 얘네들이 좀 잘 버티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는 이때 고점을 찍고 여기 저점을 찍을 때까지 이 최대 낙폭이 마이너스 43%거든요. 근데 토털 2, 이더를 포함하게 되면은 제가 마이너스 49%니까 거의 반토막이에요. 그러니까 토털 3가 그나마 조금 더 잘 버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아더스 시총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다 써놨네요. 마이너스 61%니까 진짜 엄청난 폭락을, 이 정도면 폭락이죠. 폭락을 겪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토탈3 차트가 현 시점 가장 낮다. 이 얘기는 상위 10개 코인의 이 퍼포먼스가 아직까지도 괜찮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더리움이 좀 상승을 하면서 이 자발트, 아더스 시총을 좀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흐름이 앞으로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지니어스 법안이 좀 통과가 되면서 이더리움이 좀 탄력을 받으면서 좀 다른 이 자발트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메이저 알트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비메이저 알트 이 코인들이 조금 더 가파른 상승이 나와야 되지 않나, 그리고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론적으로는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멀고 또 고점으로도 볼 수가 없으며 과열이 나온 차트도 아니다 라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딱 봐도 여기서 지금 현재 과열됐다 라고 전혀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최소한 여기를 좀 넘겨야, 작년 12월을 넘기든 아니면은 21년 올타임 하이를 넘기든 여기를 넘겨야 시장에 좀 과열이 됐다, 매도각을 봐야 된다라고 할 텐데, 아직도 지금 아더스 시총 같은 경우는 한참을 가야 되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잠깐만요. 21년 올타임 하이까지 얼마나 가야 하나 한번 또 볼까요? 지금 보시게 되면 무려 74%나 상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멀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이렇게 우려할 만한 고점도 아니고 과열이 나온 상황도 아니다. 그래서 가야 할 길은 머니까 아직은 우리가 명확한 그 기준을 잡고 이 시장을 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리플만이 또 남았는데요. 그러면 리플을 또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또 어떤 말씀 하셨는지 체크를 하고 여러분의 질문들을 읽어보면서 몇 가지만 읽어보고 또 바로 리플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